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오전에 보면은 북한 관련해서 진돗개 발령도 나고 하면서 좀 시장의 변동성을 여러 번 줬던 시장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이 또 큰 폭의 상승을 좀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이 1%대 이상 상승을 해주면서 거의 830포인트 근처까지 반등을 해줬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나스닥 선물이 오후 들어서 갑자기 급등하더니 거의 4% 가까운 급등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보통 나스닥 관련된 기술주와 연동이 많이 되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제 코스피에서는 굉장히 또 큰 폭의 반등을 좀 보여줬고요. IT 섹터로 보면 그간 트럼프 쪽이 이렇게 많이 좀 재선에 실패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면서 5G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 해서 굉장히 또 큰 폭의 또 반등을 줬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5G 투자는 어찌 됐든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또 중국에 대한 제재를 철회할 게 없기 때문에 한국의 5G 장비 업종은 여전히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또 의견들이 장전에 나오면서 5G 섹터가 좀 강하게 오늘 반등을 줬습니다. 반면 여러분들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친환경 섹터, 네, 친환경 섹터, 특히 바이든 관련된 종목들이 이게 이제 오늘 시장에서 대폭락을 했습니다. 바이든 관련된 종목으로 그 올랐던 오성 첨단 소재, 그러니까 마리아나죠. 이 종목도 완전히 22%까지 빠지면서 떨어지고, 태양광 관련해서 대장주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풍력의 대장주 두산중공업이라든지, 그 태양광 이런 대장주들 기본이 마이너스 10%대 하락을 보였으니 엄청나게 변동성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좀 냉정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지금 현장 투표는 원래 이제 트럼프 쪽에 우위가 좀 점쳐졌던 점이 있었는데, 일단 우편 투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또 180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친환경 섹터가 또 대폭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 섹터가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온다. 그동안 너무 비싸서 못 샀던 이런 친환경 섹터들, 종목들 이제부터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가는데, 잘 기다렸다가 하단에서 잘 받아두면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또 보면은 이 신규 상장 바이오주, 거기에 이제 신규 상장주라고 할게요. 최근 신규 상장주, 최근 신규 상장 종목들이 완전히 초강세를 보입니다. 오늘도 박셀바이오가 또 올랐고 시간 외에서도 또 올라가요. 또 피플바이오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셀레믹스는 좀 못 갔고 이오플로어 상승 추세 있고, 오늘은 센코가 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센코, 그 다음 아무튼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돼요. 어제 이오플로 매매를 했고 오늘은 센코를 좀 매매를 했는데 다 먹지는 못했습니다. 상한가를 먹지는 못했고 첫 시세 파동점에서 들어가서 적당한 수익 구간에 좀 나왔었는데요. 이쪽 안에 제가 봤을 때 기회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테마를 이루어놨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일약품 등등도 계속 봐야 되겠죠. 자, 종목들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시장 수급은 오늘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가 좀 그런 게, 이 코스닥의 매수 주체가 금융투자 쪽이 좀 많았어요. 금융투자
투신 이렇게 들어왔고, 특히 이제 코스피 거래소에서는 금융투자가 대거 사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단기 성향으로 또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특히 네이버 카카오 이쪽이죠. 네이버 카카오 쪽에 이번에 올라올 때 잘 빠져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 속에서 60일선 재터치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다 매도를 해서 청산을 이제는 해야 될 자리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뭐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이 대형주 많이 올라왔고요. 셀트리온도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다 이런 구간에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수단도 일단 중심봉을 넘었고요. 여기서 이 상단에 내려오는 이 추세선에 맞는 자리는 또 주의를 해야겠죠. 예를 들면은 시장에 그 영향을 안 받는 종목이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이 지수의 영향권에 있는 종목들은 이 상단에 갔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거의 다 왔죠. 이렇게 잡아놓고 보면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지금 추세 상단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조심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또 이럴 수도 있어요. 21선을 또 잠깐 넘어서 그러니까 페이크라고 할게요. 속임수를 좀 주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일단 시장은 하락 추세이고 이평선의 기울기, 즉 각도가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갈 수는 없습니다. 이평선 쌍바닥을 또 만들어야 돼요. 떨어지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속임수 21선을 타고 올렸다가 다시 깨질 때는 더 크게, 그러니까 이런 속임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도 21선 깨고 다시 올렸다가 깨질 때 좀 더 큰 하락, 올렸다 깨질 때 좀 더 큰 하락,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봐야 되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이 지수 바닥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빠지더라도 뭐 이렇게까지는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 많이 밀리면 750선 되겠죠. 이 안에서 움직이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는 SK 하이닉스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좀 올랐죠. 그간 좀 많이 빠진 자리에서 뭐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와 함께 좀 큰 벽에 올랐고, 오늘도 녹십자 추가적으로 강세 보였는데 오늘은 녹십자 홀딩스가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굉장히 강하게 오후장에 올라오더라고요.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인데 오후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저 이 종목을 아예 못 봤는데 사실 여기 거래량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관심을 가졌어도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강하게 올라왔고 오후에 여러 번 상한가를 깨면서 상 잔량이 좀 적었기 때문에 내일장은 아마 그냥 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SK케미칼이죠. SK케미칼도 반등의 최대폭까지 다 온 것 같고요. 그 다음 알테오젠, 시총이 좀 제법 큰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알테오젠도 5조, SK케미칼도 4조 6천억, 굉장히 큰 종목들이죠. 많이 올랐고, 오늘은 에이스테크와 5G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랐는데, 에이스테크가 저희가 이제 떨어질 때 잡았던 종목이에요. 스윙으로 좀 끌고 왔다가 오늘 올라올 때 뭐 일부 손절이죠. 이 구간에서 일부 손절이 됐고, 이 구간이 익절 구간이네요. 익절되고 또 좀 밀렸을 때, 그러니까 올라올 때 원래 목표를 24,000원을 잡았는데 24,000원을 잡았는데 중간에 밀릴 때 이 구간에 팔아버려서 사실 그렇게 재미는 많이 못 봤습니다.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은 반등할 때, 그러니까 대장주급은 시장이 반등할 때 굉장히 또 크게 올라가는 성격이 있어요. 서진 시스템도 대장이어서 그나마 반등을 강하게 했던 거로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반등이 좀 약하죠. 오이솔루션이 그만큼 덜 올랐던 종목이라 좀 반등폭이 좀 약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IT 반도체도 반등폭이 굉장히 컸고요. 이 실적이 나오는 IT 반도체는 여전히 저평가 관점으로 저는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종목 하나 빠졌구나. 기가레인. 자, 종목도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SK하이닉스 있고, 우리기술투자. 우리기술투자. 계속 수렴하면서 가는데 결국은 이 하단에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 관심 가지고요. 대주산업 어제 매수를 했다라고 했죠. 매수해서 오늘 아침에 좀 팔았습니다. 어제 이제 이 아래에서 잡아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아침에 팔고 오후에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거는 오후에는 좀 애매해서 매매를 좀 못했고요. 그다음에 제일약품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제일약품. 얘도 사실 어제 종가 베팅을 하고 하고 오늘 좀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아래에서 모았다가 올라갈 때 돌파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사서 봤는데 거래량이 생각보다 안 터졌어요. 안 터져서 넘기지를 못하니까 이건 하나 봐볼까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구간에서 좀 돌파가 나와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분명히 거래는 터졌는데 바로 매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그냥 다 팔아버리고 좀 말았고요. 근데 얘도 계속 봐야죠. 여기까지 밀렸을 때 또 화이자 백신 이슈가 나온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또 강하게 또 올라가 줄 가능성이 다분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보면 박셀바이오도 아직도 미쳤습니다. 이거 5% 이제 투자 이거 정지 당하는데도 엄청나게 올라가요. 박셀바이오. 그 다음에 피플바이오. 지금 박셀이 내일 정지기 때문에 피플이 여기서 또 갭을 들고 또 올라갈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센코가 상한가에 들어갔죠. 얘는 여기에서 좀 조정을 하단으로 주면 다시 잡고 싶었는데 엄청 빨리 올라갔습니다. 엄청 빨리 올라가서 사실 전부 다 먹지는 못했어요. 너무나 빨라가지고 굉장히 좀 빨리 올라가서 이 돌파할 때 정확히 돌파할 때 잡고 여기에서 제가 매도를 좀 했기 때문에 좀 크게는 못 먹었습니다. 17,000원 정도 해서 매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상한가에 강하게 들어갔다. 보통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은 이런 구간을 넘게 되면 엄청나게 시세가 터집니다. 엄청나게 시세가. 그래서 일단 15,500원 구간을 돌파할 때 저는 따라 붙었고요. 목표를 17,000원으로 잡았는데 여기를 뚫고 바로 올라가서 상가에 좀 갔다. 이 종목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떨어지면 이런 구간이 또 좋은 매수 자리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센코도 같이 넣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광군제가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유니온 머트리얼즈. 유니온 머트리얼즈도 제가 시장 하락할 때 매수한 게 유니온 머트리얼즈고요. 여기서 매수해서 오늘 반등할 때 전량 매도하고 나왔고 일단 뭐 충분히 반등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기가레인이라는 종목이 이 5G 관련된 종목인데요. 차트상 이제 돌파 국면을 만들어 놨어요. 일단 내일장의 5G 섹터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일봉상 신고가 영역에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N자 파동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위로는 매물이 좀 열려 있으니까 뭐 적당하게 2,250원이라든지 2,300원이라든지 목표를 설정해서 한번 봐보면 될 것 같아요. 캔들상으로는 양호하고 거래량이 조금 더 터지면서 돌파가 나오면 N파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시가총액 1,000억대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다 매도가 됐으니까 말고 그리고
이 중국 소비주들도 잘 봐야 돼요. 이츠 환불, 코리아나. 지금 광군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광군제 직전 뭐 주말, 오늘이 목요일이고 주말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 전에 시세를 줄 것 같고요. 코리아나 차트가 굉장히 이제 돌파 직전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돌파되면 한 번 정도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리아나 좀 관심 가져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치 테마주는 오늘은 그렇게 크게 시세는 나오지 않았고요. 형제 엘리트 눌림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이 또한 눌림이 잘 안 나와요. 눌림이 너무 강해서. 그리고 아주 아이비 투자, 아주 아이비 투자는 눌림목 구간에서 일단 좀 오늘 하단에서 매수를 좀 진행을 했는데 어, 구간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긴 합니다. 이런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고 여기 아래까지도 빠질 수가 있죠. 근데 이 종목은 이런 구간에서 분명히 강력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얘가 이제 과거에 상승했던 모멘텀은 어, 크래프톤 이슈인데 이번에 반등은 크래프톤이 아니라 이 아테나라는 이 제약사에 대한 투자로 인한 그 나스닥 상장권이라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일본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은 구간이지만 한 번 정도 반등하고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짜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